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회복과 성장을 통한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가 결정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과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고전인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정치 철학의 핵심이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수 있어야 나라를 이끌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진리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절대 유효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두 주요 후보자를 비교해보면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김문수입니다. 먼저 수신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말보다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정의와 도덕의 길을 실천하며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명분이 있는 행동이 아닌 인간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과들입니다. 또한 아직도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등 중대한 의혹이 줄줄이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청춘을 노동운동에 바치며 인간의 존엄을 외쳤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청렴과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포장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진정 수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가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가 나라를 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도 감싸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형과의 극단적인 갈등, 형수에 대한 욕설, 총각 행세를 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여배우와의 관계까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의 일들이 녹취와 이야기로 세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본인, 부인, 장남 모두가 전과자이거나 범죄의 혐의자입니다. 이런 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푸틴, 시진핑은 몰라도 자유진영의 정상들이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상대나 해주겠습니까? 우리 국민도 해외에 나가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에 반해 김문수 후보는 모범 그 자체입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동운동의 험한 길을 부인과 함께 걸었고 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검소하고 청렴한 공직생활로 존경받았습니다. 딸에게는 사회의 그늘에 있는 약자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조언을 남긴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딸과 사위는 지금도 사회복지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셋째, 치국입니다. 국정은 실험이 아닙니다. 검증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절벽, 청년 실업, 경기 침체, 안보 불안, 미중과학기술 패권 전쟁까지
나라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 아닌 성과와 실력으로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언변과 선동으로 본인의 능력을 과대포장하고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실제 그는 시정, 도정, 행정에 있어서 최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기업들의 노력으로 만든 수익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거북섬과 같은 사업은 그 단면에 불과합니다. 호텔 경제론 120원 커피 원두에서 보여지는 그의 무능과 거짓은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십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업 유치,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X, 신분당선, 여주 하이닉스, 파주 LG 디스플레이까지 그는 약속을 실천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산업, 복지, 노동, 기술, 그 어느 분야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넷째, 평천합니다. 분열을 멈추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세대, 지역, 계층 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더욱 자극하고 부추긴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그 세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적폐로 몰고 입법 폭주,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국회를 개인 방탄막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재명의 시대에는 보복과 갈등의 정치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정치는 살생부가 되며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그는 진보와 노동,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입니다. 김문수의 눈물은 국민을 향한 진심입니다.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추락할 것입니다. 남미의 선진국이 막 퍼주기로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것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의 재정은 파탄나고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은 짓밟힐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결국 그 부담을 짊어지는 건 2030 청년들과 미래 세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외교안보도 큰 위기에 처할 겁니다. 중국이 쎄쎄 외교로 속을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믿고 더 도발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비밀 유출의 우려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핵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지도자 김문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